여러분 유튜브를 통해 이렇게 만나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늘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렇게 유튜브를 통해서 여러분을 만나 뵙게 되어진 이유는 독소 조항을 포함하고 있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의 입법 강행에 대해 반대하는 이유가 무엇인가를 여러분에게 알려드리기 위해서입니다. 지난 7월에 대법원에서 충격적인 판결을 하나 내렸습니다. 사실혼 관계인 동성 커플에게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록할 수 있다라는 판결을 내린 것입니다. 다시 말해 동성 커플에게 건강보험료를 지급해야 한다라는 판결을 내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왜 심각한 문제인가 하면 대법원에서의 이 판결이 단순한 건강보험 정책 변경이 아니라 한국 사회에서 동성 결혼을 사실상 인정하고 제도적으로 정착하려는 움직임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 교회는 이러한 대법원의 판결이 건강한 가정의 개념을 흔들고 기독교 정신을 근본적으로 훼손하는 위협이라고 심각하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먼저 우리가 반대하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이라는 것이 무엇인가를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포괄적 차별금지법이란 기존에 법제화되어 있는 개별적 차별금지법, 다시 말해 특정 직군, 특정 분야에서 성차별, 예를 든다면 인종차별이나 남녀차별, 그리고 장애인 차별 등의 금지를 규정한 기존 법들로는 충분하지 않다라고 주장하면서 생활 속 모든 영역에서 모든 형태의 차별을 법으로 금지하여 민권을 보호하자라는 취지로 만든 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속에 독소 조항이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동성애에 대한 차별을 없애겠다라는 것도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여러분,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입법화하려는 숨은 의도는 남성과 여성이 아닌 제3의 성을 인정하게 하므로 장차 동성애를 인정하고 이를 넘어 동성혼에 대한 합법화까지 추진하게 되는 독소조항을 만들게 되는 심각한 위험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제정되면 남자는 나는 여자다라고 선언하면 여자 화장실에 들어가도 되는 것이고, 군 입대를 앞두고 남자가 여성으로 성전환을 하겠다고 선언하면 군대 안 가도 되는 경우가 발생하게 됩니다.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통과된 외의 사례를 들면 심각한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부모와 자녀의 전통적 관계와 역할이 무너지고 있는 심각한 수준이라는 것입니다. 미국 캘리포니아의 예를 들면 성정체의 혼란을 겪는 아이들에게 너는 아들이야, 너는 딸이야, 너는 남자야, 너는 여자야 라고 말하면 부모가 왜 성에 대해 차별하느냐며 처벌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영국과 캐나다 등에서는 자녀를 아들이나 딸이라는 전통적 성별 용어로 부르는 것이 금지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부모는 엄마 혹은 아빠 대신 부모 1, 부모 2로 불러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규정은 가정의 기본적인 개념을 흔들고 있는 것입니다. 미국의 한 주에서는 선택할 수 있는 성별이 무려 31가지가 넘는 곳이 있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영국과 프랑스 등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기독교인들이 도리어 차별을 받는 사례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십자가 목걸이를 착용한 교사가 회고되기도 하고, 기독교인들이 성경을 소지한 채 공공장소에 나타날 때 경찰에 의해 연행되는 일이 발생하기도 했다는 것입니다. 캐나다와 독일은 동성애를 반대하거나 전통적인 결혼관을 지지하는 설교를 하는 목회자들이 연행되거나 법적 차별을 받는 사례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해외 사례를 근거로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단순히 소수자를 보호하는 법이 아니라 기독교 공동체와 성도들의 신앙 표현을 억압하고 종교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와 같이 동성애를 포함한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동성애를 포함한 차별금지법이 통과된다면 아래와 같은 문제들이 심각하게 발생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정리해 본다면 다음과 같이 몇 가지로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개인의 윤리관이 존중되지 못하고 표현의 자유를 잃게 된다는 것입니다. 동성애를 차별금지법에 포함하면 동성애를 정상적이라고 인식하도록 공권력을 사용하여 강요하게 됩니다. 그로 인하여 여러분, 공공장소에서 동성애를 비윤리적이다, 비정상적이다, 죄라고 표현하면 처벌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동성애를 비윤리적이라고 인식하는 사람들의 입을 막고 동성애를 정상이라고 인식할 때까지 민형사상 처벌을 하여 그 생각을 뜯어 고치겠다고 한다는 것입니다. 서구의 예를 들어보면 1997년 미국 보건국 직원이 동성애는 죄라고 말했다는 이유로 파면되었고 법원은 정당하다고 했습니다. 2000년 직장에서 부하 직원에게 동성애를 죄라고 말했다는 이유로 파면되었고 미국 법원은 정당하다고 하였습니다. 2006년 1월 캐나다 시의원은 동성애는 비정상적이다라는 말 때문에 1000불의 벌금과 사과하라고는 판결을 받았다고 합니다. 이처럼 동성애를 비윤리적이라고 표현하면 해고당하고 처벌을 받는 심각한 역차별에 시달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개인의 윤리관이 존중되지 못하고 표현의 자유를 잃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다음 세대를 길러내는 학교는 동성애를 정상이라고 가르쳐서 우리 자녀가 동성애자가 될 확률이 커진다는 것입니다.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면 학교는 반드시 동성애를 정상이라고 가르쳐야 하며 학생이 동성애로 무리를 일으키더라도 제재를 할 수 없고 기숙사에서 내보낼 수 없게 됩니다. 학교에 동성애 동아리를 만들어 공개 모집을 하더라도 막을 수 없으므로 우리 자녀가 동성애자가 될 확률이 커지는 것입니다. 동성애를 정상적으로 공인하는 외국은 성교육 시간에 동성애 동영상을 보여주고 동성애하는 방법까지도 가르친다고 합니다. 미국에서는 게이와 레즈비언 긍정의 날이 되면 초등학교 전 학년에게 그림책을 사용하여 철저하게 동성애와 동성결혼이 정상이라고 가르칩니다. 캐나다 토론토는 1학년 때는 사람의 성기에 대해, 3학년 때는 동성애와 트랜스젠더에 대해, 6학년 때는 자위를, 7학년 때는 이성간 성행위 및 학문 성행위를 가르칩니다. 또한 동성애는 매우 좋은 것이며 부모가 동성애는 잘못된 것이라고 말하면 그렇게 말해서는 안 된다고 해야 한다라고 가르칩니다. 따라서 한 시대만 지나면 동성애를 정상이라고 받아들이게 되는 것입니다. 동성애를 공인하는 외국에서 문화와 교육을 통하여 청소년에게 동성애는 괜찮다는 인식을 심어주기에 청소년 동성애자가 급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심각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세 번째로, 동성애를 비윤리적이라고 인식하는 국민의 권리는 제한된다는 것입니다.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면 동성애를 비윤리적이라고 인식하는 건전한 성윤리를 가진 국민의 기본적인 권리 또는 자유는 제한 또는 금지됨으로써 역차별을 당하게 됩니다. 미국 아이다호주는 동성결혼 주례를 거절한 목사에게 180일 징역형과 매일 $1000의 벌금을 내도록 했습니다. 2011년 영국 브리스톨 지방법원은 동성애자 커플에게 방을 주지 않은 70대 부부에게 3,600파운드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고 명령했고, 미국 뉴멕시코 인권위는 레즈비언 커플의 결혼 기념 촬영을 거부한 사진사에게 약 69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미국 뉴욕주 법원은 동성 결혼식 장소 대여를 거부한 농장주에게 1만 3천 달러의 벌금형을 선고했으며 미국 오리건주에서 제과점을 운영하는 부부는 동성 결혼식 케이크 제작을 거부한 후 13만 5천 달러 벌금형과 135만 달러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을 받았습니다. 미국 뉴욕 대법원은 유대교 계열 대학교의 동성 커플이 학생 기숙사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라고 명령하였습니다. 결국 국민의 권리를 제한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 동성애자들이 치유를 받을 수 없게 됩니다.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면 동성애를 정상으로 간주하므로 동성애자인 학생을 불러서 동성애를 끊도록 상담하고 설득할 수가 없게 됩니다. 어린 청소년이 동성애에 빠지면 동성애를 끊도록 학교에서 도와줘야 하는데 어떠한 도움도 주지 못하도록 막는다는 것입니다. 동성애 차별금지법을 시행하는 국가에서는 동성애를 치유하는 의사의 행위가 위축되어서 정작 동성애에서 벗어나기를 원하는 많은 동성애자들이 의사의 도움을 받지 못하고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미국 몇 개의 주에서 동성애 치료 금지법이 통과되어 동성애를 치료하는 것을 원천적으로 금지하고 있습니다. 한국 사회에도 그 심각성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동성애를 우호적으로 표현하는 영화가 증가하고 인터넷에서 동성애자의 성적 행위를 노골적으로 묘사하는 음란물을 손쉽게 접할 수 있는데 법이 동성애를 보호하고 학교에서 동성애를 정상이라고 가르치면 한국 사회에 동성애가 확산되는 것을 막을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동성애가 확산되면 결혼율의 감소, 저출산 문제, 에이즈의 확산 등의 사회병리 문제가 심화되며 청소년을 포함한 모든 사람들은 동성애의 유혹에 시달리고 동성 간의 성폭력도 증가하게 됩니다. 특히 2015년 제4차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에 남성 동성애가 에이즈의 주된 전파 경로라고 명시되어 있기에 에이즈 확산이 가장 우려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독소 조항을 포함하고 있는 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의 입법 강행을 반드시 막아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우리는 거룩한 나라, 건강한 가정을 세워가도록 우리는 간절히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기반으로 끊임없이 바른 교육과 거룩성을 유지하도록 힘써야 할 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